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부담스럽게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모습인데요.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담감을 더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술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런 영향력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것이 또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노조의 파업 이야기 때문에 시끄럽게 좀 나왔었고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현재 이제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분들은 6월 7일이죠. 네, 그때 집단 연차를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끊임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에 엔비디아가 등극이 되어 있으면서 테슬라의 인기가 완전히 뒤로 밀려난 듯한 느낌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애플을 곧 제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어제 이어서 또 떨어진 거죠. 나스닥은 어제는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58% 또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고점권 근처에서 계속적인 어떤 부담감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래쪽으로의 이격을 또 좁혀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단계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사실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올려온 부분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이유 좀 살펴보면 금리 때문이에요. 일단 국채금리 쪽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게 된 거죠. 네, 이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재무부가 44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7년 만기 국채의 입찰에서 7년물 금리는 4.65%로 결정이 됐다. 4.65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응찰률은 2.43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53배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응찰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이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2년물하고 5년물, 이 139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에서도 수요가 악화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7년물까지도 시장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된 거고요. 이런 거 하기 싫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국채 물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꾸준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갈수록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이 되죠. 금융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회사채는 그보다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좀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금리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네, 분위기가, 네, 이제 비용 증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은 일단 이런 것들, 뭐 당장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동향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이 시장에 좀 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 뭐 예전부터 계속 좀 나오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뭐 더 이상 뭐 증가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테고요. 이 이벤트가 지금 네, 이 국채 입찰이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져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요건 이제 어느 얼추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또 잊혀지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네, 주가가 이만큼 내렸으면 이제 또 반등을 위한 움직임들이 슬슬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이상한 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랐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금리를 내려야 하는 입장인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린다. 이거는 또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5%대라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리긴 해야 될 텐데 요 5%라는 금리가 정당화 될 때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제로금리대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적인 부분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곡선과 경기가 상승하는 곡선이 서로 만나는 그 교차점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래도 한 3% 정도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경기에 대한 네, 부분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대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별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기업들 보시면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이 1분기 실적 공개한 이후에 매출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같은 경우도 2분기 수익 전망을 낮춘 여파로 주가가 13%나 급락했다. 아직까지 실적에 네,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나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는데 테슬라도 뭐 보합이었죠.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크게 보였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뭐 우리는 엔비디아만 바라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5.8%. 그러면 동결할 가능성이 45.8%니까 인하 가능성이 50%가 좀 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 6월달 발표되는 CPI 지표, 실업률 이런 것도 나오고 나면 시장이 조금 바뀔 수 있을 텐데 그 내용들 좀 기다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약간은 네, 눈치 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노조 파업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주가가 무려 3%나 하락하면서 이것이 맞는 일이야? 그러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또 노조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좀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데 여기다가 노조 파업까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엔비디아의 HMM 검증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게 움직였었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네,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으로 연결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파업 얘기 나오면서 3%나 주가 하락하게 됐죠. 이거를 핑계로 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덜어낸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이 HBM 검증 테스트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밸류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도망치기 기회를 찾고 있다가 파워업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냐? 그러면서 팔아먹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리스킹한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이탈하게 되면은요, 주가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이 노조의 파업보다도 저 HBM의 어떤 그 검증 테스트, 엔비디아와의 어떤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텐데,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최근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33%에 달하지만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네, 추천주 목록에서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왜? 삼성전자가 아직 AI 칩 제조에 필수적인 HBM을 양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 안 된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HBM을 양산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네, 시장 점유율도 그래도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지 못한 삼성이 네, 부담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조 2천억 정도 팔아치우면서 순매도 1위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 1위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조 단위로 매도를 한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자,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목표 주가를 10만원대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HBM의 문제는 시간 문제다. 결국 해소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또는 앞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실적의 증가세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삼성을 휘둘릴 만큼 그런 정도의 파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 것에 비해서 이제 펀더멘탈이 뭐 깨진다거나 뭐 상황이 악화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뭐 반등의 기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전망치를 더 좋게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조가 이야기한 파업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네, 연차를 사용해서 연휴죠. 6, 7, 8, 뭐 이렇게 9 이렇게 쉬어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왜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집단 연차를 써서 이게 아무래도 평일은 평일이죠. 집단 연차를 써가지고 네, 총 파업으로 가기 위한 네,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노조가 일괄 파업이 아닌 소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과 첫 파업인 만큼 파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노조는 지금 보니까 연차 사용에 대한 지침만 전달하고 이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를 하긴 했어. 그리고 파업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걸 파업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7일날 연차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도 아직은 잘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걱정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현재 이제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작년 직원들 평균 급여가 1억 2천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평균 급여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 1억 2천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적 보지 않았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비난의 눈초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압박이면은 사실 삼성 노조 입장에서도 네, 파업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그 부분 보고요. 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여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네,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효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덕분에 2분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어 있는 거고, HBM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계속 믿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은 좀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계심은 좀 가지긴 해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팩트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전망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된다면, 이 뭐 매수를 많이 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 먹고 한번 비중을 줄여보자 라고 한다면 주가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다라면 지금 시점을 바닥으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 매도가 지속된다라면 지금보다도 더 아래쪽에 바닥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 주식 1위로 등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주식을 많이들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동안은 테슬라 쪽이었고 2차전지 쪽이었는데 이제는 테슬라 들어가 그냥 엔비디아로 가자. 엔비디아 주식의 보관 금액은 110억 달러. 네. 테슬라의 보관 금액은 106억 달러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지른 거죠. 테슬라가 그다지 이제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2차전지도 아주 그냥 계속 하락세가 보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 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아직은 많지만, 네,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테슬라를 압도하게 되면서 주가를 반영하는 보관의 규모가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르게 되었다. 즉 엔비디아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보유한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되었다라고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무려 15조 원이나 네, 매수했다. 그다음에 테슬라는 14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인들의 자금 이게 이 둘만 합쳐도 30조 원이거든요. 이 30조 원이 지금 해외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국내 시장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업, 네, 밸류업 말만 하는 밸류업이죠.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이슈 하나도 없고 이렇게 뭐 파업이나 한다 그러고. 야, 이 상황이고, 지금 뭐, 대만, TSMC나 뭐 이런 애들보다도, 삼성전자의 시총이 거의 뭐, 절반 수준이고,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장은 이제 망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독려하기 위한 뭔가 추가적인 제스처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도 매우 아쉽죠.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이제 침체를 겪을 때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2021년도 이후에 이 투자 규모가 좀 늘어났죠. 그때 한참 이제 해외 주식 하자 그러면서 증권사가 열을 올렸었던 그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MTS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전기차가 급등하면서 테슬라 쪽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AI 열풍이 불면서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미국 외국인이나 또는 뭐 기관 투자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개인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나라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국작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차에 의해서 손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뭐
어차피 단타를 치는 입장이거나 단기적으로 고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주식도 고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세금이야 돼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네, 국내 증시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국내 증시도 지금 뭐 금투세 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를 분양하기 위한 뭔가의 움직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야심차게 뭐 밸류업 얘기했다가 네, 아무것도 아닌 뭐 지금 밸류업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얘네들 뭐 하려나 보지? 주가도 많이 내려가는데 한번 해보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만 그냥 광고만 요란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엔비디아나 해외 증시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그쪽 흐름들을 좀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국내 증시를 먼저 그러니까 내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시총이 세 번째로 가장 큰 기업이지만 제 생각에는 1등까지도 갈 것 같아요. 네, 애플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까지 멀리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정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 쪽에 사람들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이벤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내일, 네, PCE 지표 발표, 요거 앞두고 있는데, 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의 파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까지는 네, 큰 데미지 없을 것이다. 총 파업 가기 어려울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간 포지션이 조금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파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네,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요거가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한국인의 보유 1위, 엔비디아를 보유한 한국인 보유 1위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전기차에서 엔비디아로 AI로 넘어가는 거. AI가 또 시작이 됐으니까 당분간은 AI 쪽이 더 강세를 보이겠지만 문제는 이거죠. 해외 주식을 뭘 많이 보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뭔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번에 밸류업 이거 너무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지. 네, 해외 주식으로 지금 이러다가 다 나가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개인이 없는 국내 증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하나만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정부가 움직여야죠.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뭐 그냥 푸점 섞인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쪽이면 무려 30조 원을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죠? 네, 국내 증시에서 이런 자금들이 풀리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쉽지는 않겠죠?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꼬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계속해서 하다가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는 거,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잠깐 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가 가세요. 연차 써가지고 삼성 그 얘기처럼 그때 같이 연차 써가지고 연휴를 좀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7, 8, 9, 4일이잖아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씩 안 될 때는 좀 쉬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권장해 드리니까 참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네, 오늘도 한번 힘내보자고요. 오늘은 반등 좀 기다려보면서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장준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